자, 우리 필독서 제가 이제 연초에 제가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요 필독서 관련해 가지고 제가 1번 요 파이프라인 우화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추천해 놓은 이런 책들은요. 우리가 네트워크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일단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한 번씩 내 사업이 조금 뭐 좀 힘들거나 아니면 뭔가 좀 안 풀리거나 뭐 어떤 갈등이 있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런 책들을 읽어 보시면 여기 해답이 다 있어요. 예, 제가 이 책들을 이런 책들은 이제 그냥 가까이 두고 그냥 생각날 때마다 이게 쭉 펴서 쭉 한번 보거든요. 그러면 내가 고민하고 있던 내용들이 여기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꼭 추천드리고요. 이 파이프라인 우화 같은 경우는 자, 버크 해지스라는 이 동기부여 강사님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유명하신 분이죠. 요 사진은 이제 젊었을 때 모습이고 지금 이제 연세 드신 지금 모습이고요. 자, 파이프라인 우화를 통해서 우리한테 이 시스템 소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고 네트워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읽어야 되는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일독을 꼭 권해드리고요. 이런 책들은 집에 소장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프라인 우화잖아요. 파이프라인 가지고 이제 우화를 우리 뭐 이솝 우화처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만든 거죠. 자, 한 마을에 이제 물이 필요해 가지고 청년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브루노라는 청년이 있고 파블로라는 청년이 있는데, 야, 너희들이 물통 한 통을 이렇게 지고 와서 우리한테 주면 1페니씩 이렇게 주겠다. 예를 들어서 뭐 만 원씩 주겠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브루노는 한 달 동안 열심히 이렇게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물통을 날른 거죠. 그래서 100통씩 막 이렇게 날라가지고 뭐 한 달에 예를 들어서 우리 돈으로 뭐 100만 원씩 뭐 이렇게 이제 막 받아간 거죠. 근데 파블로라는 친구는 파이프라인맨인데요. 이제 이 친구는 이제 물통맨이고요. 이 친구도 물통을 나르기는 나릅니다. 근데 물통을 나르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이 물통은 적당하게 나르고 아까 우리 이금희 사장님처럼요. 자, 본업은 하고요. 그리고 조금씩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조금씩 연결을 계속 이렇게 시키고 있었던 거죠. 이 친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 파이프라인을 완성하는 게 목표다. 그죠? 물통을 지금 어쩔 수 없이 내가 물통을 지지만 결론적으로 나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게 내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 파이프라인을 조금씩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느 날 파이프라인이 이제 완공이 되다 보니까 이 파이프라인에서 물이 이제 콸콸콸콸 내가 수도꼭지만 탁 열면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니까 더 이상 물통을 질 필요가 없었던 거죠. 파블로는. 그래서 그리고 언제든지 물이 쏟아지니까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이 마을에서. 근데 브루노라는 친구는 물통에만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이 개통되자마자 이 물통을 지는 일에서 이제 질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물은 안 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일도 못 하게 됐죠. 그리고 계속 100통씩, 200통씩 이렇게 이제 지다 보니까 몸도 너무너무 힘들어진 거죠. 브루노는 물통을 계속 지는 우리 직장 생활이나 아니면 자영 사업을 하시는 분은 이제 빗댄 거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해야만 돈이 생기는. 시간과 에너지, 이게 뭡니까? 노동이잖아요. 그죠? 이 노동을 해야만 돈을 버는. 이제 이런 일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싶어도 어느 순간에 이제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내 몸과 또 어디 아픈 데도 생기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생길 때는 다른 곳에서 물통 계속 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질 수가 없는 상황들이 오게 된다. 결론적으로 시간과 돈, 내가 시간을 쏟아야만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삶은 언젠가는 스탑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파이프라인 맨 같은 이런 파블로 같은 이런 친구들은 추가적인 시간과 에너지 투입 없이, 물론 이 파이프라인을 연결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갔죠.
그렇지만 이게 완성이 되는 순간에 자동으로 얻어지는 수입, 패시브 인컴, 수동적인 수입, 그죠? 내가 더 이상 시간을 쏟지 않아도 이렇게 영구적으로 나한테 수입을 안겨주는 생명선 같은 수입. 그게 이자 수입이나 임대 수입이나 아니면 지적재산권, 그죠? 이런 어떤 수입에서 나오는 그런 수입을 이분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파이프라인 우화에서 교훈은 뭐냐면, 파이프라인을 연결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파블로를. 왜냐하면은 브루노는 야 그래도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씩은 벌어야지 하는데, 이 친구는 파이프라인을 놓느라 그 정도 일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두 가지 일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야 뭘 그렇게까지 힘들게 일을 하냐 하는 이야기를 계속 듣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친구는 알고 있었던 거죠. 이런 수동적인 수입, 시스템 소득을 얻기를 바랬기 때문에, 이걸 꿈꿨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런 어떤 주변의 이야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목표를, 자기 꿈을 완성을 한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여기서 이제 끝난 걸로 보통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책에 보면요, 여기서 끝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파블로의 꿈은 있잖아요. 그냥 이 마을에서 부자가 되는 게 그걸 원치 않았거든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파블로는 전 세계적으로 이 파이프라인을 연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파블로가 제안을 합니다, 브루노한테. 브루노는 더 이상 몸도 힘들어졌고 더 이상 일거리도 없는 실직자가 돼 있었는데, 파블로가 제안을 하는 거죠. 야, 이 동네에서는 내가 파이프라인을 깔았는데 너 나하고 손잡고, 나는 파이프라인 까는 법을 안다. 너는 다른 지역에 가서 어떤 이런 부분들을 알려줘가지고 그쪽에서 파이프라인을 깔게 되면은 너하고 나하고 수입을 나누자. 이런 식으로 해서 둘이 동업을 하자 하니까 브루노가 오케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친구가 평생 동안 파이프라인을 까는 일에 전념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제 파이프라인을 깔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계속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할 만한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서. 우리가 보통 만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직장 생활하고 나서, 저도 직장 생활이나 자영사업 하고 난 다음에 집에 오면 좀 쉬고 싶어요. 뭐 추가적으로 일을 한다? 너무너무 힘들죠. 자, 그런 일을 할 만한 시간이 없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그 일은 일찍 시작한 사람만 돈 번다면서요? 그냥 지금 살던 방식대로 살래요. 나 만족이에요.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돈을 날린 사람을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다단계 속아서 돈 날린 사람 나 알고 있어요. 이런 격이죠. 자, 이런 사람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파이프라인이라는 시스템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런 말을 하던 사람들도 결론적으로 아까 브루노 같은 이런 친구도 파블로를 비웃었거든요. 이런 부류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어땠습니까? 자기의 때와 시가 딱 될 때, 그죠? 때와 시가 될 때는 같이 파이프라인을 까는 일에 동참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에 A부터 Z까지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자, 이분이 파이프라인 우화를 이야기하면서 물통은 봉급으로 연명한다. 노동의 수입. 여기에 몇 프로? 99%가 여기에 있대요. 근데 이 수입이 만약에 딱 끊긴다면 이건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수입이 딱 끊긴다면 당신은 몇 달 버틸 수 있냐 이거죠. 몇 달.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6개월? 3개월? 3주? 버티기 힘들다는 거죠. 예. 누구든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한 푼도 벌 수 없는 이런 굉장히 위험한 일에 봉급으로 연명하는 삶. 가게 문을 열어야만 나한테 수입이 들어오는 이런 삶에 굉장히 그런 위험한 일에 내가 평생을 종사를 하는데 그 위험성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속적인 인쇄 수입, 시스템 소득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수입을 받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1%밖에 안 됩니다. 시간과 돈을 맞바꾸면 안전망은 없다.
여기에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모든 게 잘 되고 있는데 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까? 인생 별거 아닙니다. 큰 문제가 없고 은행에 몇 푼의 돈이 있고 애들 별 탈 없이 잘 자라고 있는데 굳이 내가 왜 문제 일으켜가면서 이걸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가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할 시기라고 버크 헤디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일이 잘 풀리고 있을 때 있죠. 요때가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적기라는 거죠. 자, 물통이 아무리 커도 우리가 보통 사람의 물통은 작고요. 200, 100, 200 이렇게 벌죠. 변호사나 의사 같은 경우는 물통이 크죠. 그죠? 많이 번단 말이죠. 그렇지만 결국은 이런 분들도 물통은 마르기 마련이라는 거죠. 예전에 고향에 약국이 있었는데요. 정말 그 마을의 유지였고 그 약사님이 그리고 정말 인심도 많이 얻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돈도 많이 벌었어요. 거기에 독점이니까 그죠? 그 의사는 라이센스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제가 어느 날 갔더니 약국이 폐업을 했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보니까 약사님이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 약국도 폐업이 돼버리고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결론적으로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분들도 결론적으로 이 물통은 마르게 마련이라는. 자, 우리는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된다. 근데 이걸 그럼 뭘 가지고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방법을 생각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막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죠? 이런 부분을 모르니까 이런 큰 물통에 만족하는 거고요. 우리 자녀들도 야, 이왕이면은 좀 큰 물통을 차라. 돈 잘 버는 노동의 소득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사업가들이나 시스템 소득을 어떻게 발생시키는지 아는 사람들,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줄 아는 사람은요, 절대 자기 자녀들이 이런 물통을 지게끔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 지지 말라 그래요. 왜? 그 물통은 말라버리고 말 거니까. 자, 여기서 버크헤지스가 또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자, 높은 소득을 받는데 더 높은 지출을 하는 거는 재난이래요. 이게 많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뭐냐면은 소득이 높을수록 자기 품위 유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 지출 씀씀이가 커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돈을 관리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성공하기 전까지 꼭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체득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보면 좀, 내 생각 외로, 어, 많은 돈이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돈 냄새 맡고 오시는 사람들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진짜입니다. 제가 돈을 벤처기업 할 때 이렇게 좀 많이 벌으니까요.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진짜로. 어, 저하고 그렇게 뭐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와요. 와가지고 자기 사정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고 돈을 빌려달래요. 여러분, 그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떼이는 거예요? 100% 떼입니다. 100% 떼예요. 네. 근데 신기한 건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돈 냄새를 맡고 오는지 정말 정말 신기했었어요. 물론 여러분들께서 그런 돈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이런 재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1,000만 원 벌었는데 2천만 원 쓰면 뭐 합니까? 그럼 내가 가난한 사람 되는 거죠.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부자가 되면서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서 체득을 해야 되고요.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 버크 헤지스는 이 3단계만 실천하면 누구나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돈을 벌고 재산을 축적하는 방법을 이해를 한다. 이해한다. 여러분, 이해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그 생활 속에서 어디서 돈이 들어오는지 그죠?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야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애터미에서 100만 원 벌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주업에서 100만 원 벌고 있는 뭐 200만 원 벌고 있는데 지금 당장 200만 원 벌고 있는 그 주업을 더 소중히 여기고 애터미 시스템 소득 100만 원을 하찮게 여기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돈이 진짜 돈인지 어떤 돈이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이 나를 인생에 있어 가지고 풍요로운 부자로 만들어주는지를 알고, 그죠? 재산을 축적하고, 돈을 벌고 재산을 축적. 여러분, 월급쟁이가 재산 축적하는 거 보셨어요? 축적이 안 돼요. 이 말은요, 부자가 되는 방법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어디가 식당에서 돈 벌고, 어떤 뭐 택배에서 돈 벌고, 물론 열심히 살아야죠. 근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부자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방법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도 애터미 소득에 대해서 하찮게 생각하고, 애터미 소득이 크게 안 느껴지고 있잖아요. 그 의미를 모르는 분한테는요, 부자가 될 기회가 없어요. 왔다가 간다니까요. 왔다가. 왜냐하면 제가 그런 분들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손에 있잖아요. 돈을 쥐어줘도요, 그 돈이 자기를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돈인데, 그걸 하찮게 여기더라고요. 노동의 소득 200만 원 벌러 가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으면요, 진짜 혀를 끌끌 찰 어떤 그런 상황들인데, 그런 상황들은 그 선택을 해요. 예, 엉뚱한 선택들은. 저희가 조언을 하죠. 안 들어요. 예,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왜? 부자가 안 될 생각들을 하니까 부자가 안 되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미 성공자를 배출한 돈 버는 방법을 그대로 모방한다. 여러분, 우리 애터미의 성공자 몇 명입니까? 오토 판매사가요, 14,000명이고요. 그죠? 아까 우리 이금희 사장님 같은 그런 오토 판매사가 14,000명이고 계속 늘어나고 있죠. 연봉 1억 이상이요, 전 세계적으로 1,200명이 지금 육박하고요. 계속 늘어나고. 여러분, 이런 성공자를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수천 명을 배출한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가치를 몰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애터미가 여러분, 살아 움직이는 거 혹시 아세요? 애터미가 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애터미에 내가 얼마나 정성을 쏟고 내 마음을 정말 올인, 전부를 쏟으면 애터미도 여러분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전부를 쏟습니다. 근데 애터미에서 돈 버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죠? 그 중간에 자꾸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이러면요, 애터미가 설설설설 빠져요. 자, 이미 성공자를 배출한 돈 버는 방법이 여러분한테 손에 쥐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 여기 들어와 있는 분들은 뭐예요? 이미 애터미에서 돈 버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저희가 다 공유를 해드리잖아요. 그 방법대로 하냐 안 하냐죠. 그대로 모방하냐 안 하냐. 복제를 하냐 안 하냐. 자기 생각대로 하냐, 그대로 모방하느냐, 복제하냐, 이 차이예요. 인내심을 발휘해서 끈기 있게 추진한다. 여러분, 중간에 애터미 사업 그만두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애터미만 그래요? 아니요. 최고의 직장이라고 하는 삼성전자도 매년 수백 명, 수천 명이 퇴사를 합니다. 공무원은요? 공무원들 100명 뽑으면 그대로 다 붙어 있습니까? 아니요. 그 좋다고 하는 공무원도 중간에 그만둔다는 거예요. 애터미에서 우리가 이런 방법, 우리가 그래, 나는 파이프라인을 깔아야지 하는 사람들만 붙어 있게 돼 있어요. 끝까지. 중간에 그냥 나 200번, 200번은 그냥 뭐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나 한 월 200만 좀 벌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딱 멈춰버리면요, 그냥 쉬운 방법으로 가버려요. 하다가 자기 손에 쥐어졌는데 놓쳐버리고 그걸 놓고요, 다른 일 하는 사람 봤어요. 지금 후회하죠. 예. 근데 애터미 기회는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싹 지나가 버려요. 지나가면요, 안 돌아옵니다. 인내심을 발휘해서 끈기 있게 추진해라. 이게 여러분, 애터미 사업 성공 원리예요, 전부 다. 자, 요 3단계를 실천하면 백만장자 누구나 될 수 있다 그랬는데, 기회가 있다는 거죠. 자, 궁극적인 파이프라인은 버크 헤지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상사가 없어요.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되고요. 자유로워야 되고요. 독립자영업이고 종업원이 없고요. 종업원 월급 지출이 없어야 되고요. 재고가 없거나 아니면 적어야 돼요. 간접비가 없어야 돼요. 뭐예요? 애터미예요, 애터미. 애터미가 딱 이거라니까요. 여러분, 버크 헤지스는 이 책을 쓸 때 애터미가 없었습니다. 이 책을 쓸 때 애터미 사업이 없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 원리대로, 파이프라인을 까는 원리대로 설명이 됐을 때 애터미가 100% 부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눈 돌리지 마시고 애터미 집중하시고요.
애터미에 꾸준히, 그죠? 꾸준히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부자가 돼 있을 겁니다. 부자는요, 내가 부자 되려고 아둥바둥 막 하면요, 부자가 안 돼요. 뭐냐면은 다른 사람 부자 되게끔 내가 눈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 내 통장 월급 세는 게 아니고요. 파트너, 그죠? 내 파트너를 생각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즐겁고,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내가 조금, 그죠? 뭔가 좀 수입이 좀 줄더라도 내 파트너 성공하면은 그걸로 됐어 하는 그런 마음. 그게 뭐예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 마음을 가지신 분은 빨리 성공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자기 걸 먼저 챙기려고 그래요. 내 코드 들어가서 내 좌우가 맞나 안 맞나 이것만 먼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최소한 우리가 오토 판매사 이상 되시는 분들은요, 내 코드를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 파트너 핵심 생장점 있죠? 그분 코드부터 먼저 들어가서 그분들 코드의 좌우 라인부터 먼저 맞춰주고, 그죠? 내 거는 넘치더라도 맞춰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성공 원리예요. 거기에서 내 생각대로 아니요, 그래도 내가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파이프라인이 아니고요, 물건 팔아 제끼는 거예요. 그리고 파트너들한테 인심 못 얻어요. 파트너들한테 인심 못 얻고 파트너들하고 자꾸 트러블이 생겨요. 트러블이 왜 생기느냐?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파트너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파트너들이 아는 거죠. 예. 저분은 자기 통장에 돈만 세는구나.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정말 좋은 애터미, 제가 보기에는 완벽한 시스템 소득을 완성할 수 있는 완벽한 사업. 진짜 여기에 다 해당된다니까요. 여기에 여러분들께서 애터미 사업을 좀 더, 좀 더 가치 있게,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궁극적인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